나는 솔로 27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아직도 출연자들의 이야기와 여운이 가시지 않는데요. 이번엔 그 추억을 이어가기 위해 2박 3일 동안 정읍 촬영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정읍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정읍 본가 누룽지 삼계탕입니다. 이곳은 방송에서 순자와 영식의 데이트 장소로 나왔던 곳이에요. 본가 누룽지 삼계탕은 국내산 10가지 약재와 신선한 국내산 연계닭을 사용해 인공 조미료를 전혀 넣지 않고 오랜 시간 정성껏 우려낸 육수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곳만의 특별한 매력은 바로 삼계탕 위에 바삭하고 구수한 누룽지가 듬뿍 올라간다는 점. 게다가 김치 맛이 너무 좋아서 리필을 2번이나 했을 정도랍니다. 국물은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고 닭고기는 부드럽게 잘 익어있어서 먹는 내내 행복했어요. 삼계탕과 누룽지의 조합이 주는 깊은 풍미는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누룽지 삼계탕으로 에너지를 듬뿍 충전하고 난 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바로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입니다. 이곳에서는 나는 솔로 27기 출연자들이 첫 등장과 첫인상 선택을 했던 장소이기도 해요. 구절초 지방정원은 구절천을 둘러 조성된 5개의 정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절초가 9월서 10월 사이 만개하여 10월에는 입장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8월에도 꽃과 푸르른 초원이 펼쳐져 있었고 그 나름의 싱그러움이 참 예뻤습니다. 참고로 정원 내에 있는 짚라인은 월요일 휴무이니 방문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출연진들이 첫 등장과 첫인상 선택을 했던 공간은 바로 이곳 물결 정원입니다. 촬영 당시에는 저 바위 위에서 폭포가 흘렀는데 제가 갔을 땐 폭포는 없었습니다. 정원 끝에 자리 잡은 넓은 연못에는 연잎들이 무성하게 자라 제 키보다 훨씬 커다란 잎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풍성한 모습이 압도적이면서도 장관이었어요. 이번엔 정원의 또 다른 명소 출렁다리로 향합니다. 튼튼하게 지어졌음에도 중간쯤 걸어가면 은근히 출렁이는 느낌이 듭니다. 출렁다리를 건너면서 저 멀리 정원들과 정원을 따라 흐르는 추령천을 볼 수 있습니다. 출렁다리 끝에는 추령천을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산책로가 또 한 번 이어져서 가봅니다. 탁 트인 풍경 덕분에 마음까지 시원하게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여자의 선택 데이트에서 순자와 광수가 방문했던 미르센다리입니다. 호수 한가운데에 성연 용 4마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분수가 뿜어져 나오면서 용 입에서도 물줄기가 쏟아지는 예상치 못한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용에서 나오는 물줄기는 다리를 정면으로 향하지 않고 살짝 비껴나와요. 하지만 다리를 건너려면 물줄기가 멈추는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약 10초의 정지 시간 동안 빠르게 지나가야 옷이 안 젖습니다. 이 분수는 날씨 조건, 특히 풍속과 강수량에 따라 가동 여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저녁은 남자의 선택 데이트에서 정숙, 광수, 상철이 함께했던 카페 피프셀리에서 먹었습니다. 이곳은 마치 숨겨진 아지트 같은 분위기가 매력적이었어요. 카페 곳곳에는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놀거리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간 간격이 넓어서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음료와 함께 새우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주문했습니다. 가격도 부담 없는데 양까지 넉넉하고 맛도 기대 이상이라 정말 만족스러운 한 끼가 되었어요. 여행 중 편히 쉬며 식사하기에 딱 좋은 장소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창밖에는 빗방울이 주룩주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에는 천둥번개까지 심하게 쳐서 오늘 영상을 잘 담을 수 있을까 하고 잠시 걱정을 했지만
저는 어떤 날씨든 여행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내장산 아래에 자리 잡은 브런치 카페, 이름도 예쁘게 산 아래 카페를 방문합니다. 나는 솔로 27기에서는 영자와 영수가 슈퍼데이트권을 사용해 방문했던 장소로도 유명하죠. 내 돈 내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곳 브런치는 제가 지금껏 먹어본 브런치 중에서도 탑에 들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맛본 바질 토마토 샌드위치. 평소 토마토 맛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데 이건 달랐습니다. 생토마토의 강한 맛은 전혀 없고 구워서 담백하게 조리된 토마토 향이 은은하게 퍼지며 바질과 어우러져 정말 고급스러운 맛이 났습니다. 단풍 에이드는 망고 베이스에 히비스커스 차가 블렌딩된 음료인데 색감이 마치 단풍잎처럼 예쁘게 그라데이션 되어 있어 보는 즐거움까지 주었습니다. 새우 아보카도 오픈 샌드위치는 탱탱한 새우와 부드러운 아보카도의 조합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어요. 씹을수록 고소하고 산뜻해서 계속 손이 가는 맛이었습니다. 원래 아침 식사를 잘 챙겨 먹지 않는 편인데 이 카페의 샌드위치라면 매일 아침이라도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보통 내장산을 다녀오면 밥 한 끼를 챙겨 먹는 게 일반적이지만 저는 이제 이곳의 브런치를 알게 된 이상 밥 대신 샌드위치를 먹으러 일부러 찾아오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만족스러운 맛이었습니다. 비가 어느 정도 잦아들길래 드디어 내장산으로 입장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한 건 바로 우화정. 나는 솔로 27기에서 여자들의 선택이 이루어졌던 장소죠. 돌다리를 하나하나 건너 도착하면 우화정 위에서 연못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화정 맞은편에는 차가 다니는 도로와는 분리된 산책로가 이어져 있어요. 푸른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숲 향기가 가득해 걷는 내내 기분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에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보고 싶을 만큼 편안하고 힐링되는 길이었어요. 산책을 마치고 이번에는 영자와 영수가 슈퍼데이트를 즐겼던 케이블카를 타러 갔습니다. 요금은 대인 왕복 1만 원이고 제가 방문했을 때는 비수기라 20분 간격으로 운행 중이었어요. 무려 40년 동안 무사고 운행 기록을 가지고 있고 매일 안전점검을 한다는 안내가 있어 안심하고 탈 수 있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까지는 편도 4분 소요됩니다. 정상에서 전망대까지 약 5분 정도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데요. 전망대에 오르면 탁 트인 풍경 속에서 내장산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비온 뒤라 그런지 산이 더욱 짙은 초록빛을 띠고 있어서 보는 내내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케이블카를 즐기고 난 뒤 차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내장산 단풍 생태공원에 들렀습니다. 이곳은 나는 솔로 27기 출연진들이 바구니를 뽑아 랜덤 데이트를 했던 장소이기도 하죠. 날씨가 많이 더워서 그런지 공원에는 저희 말고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름처럼 단풍을 테마로 조성된 공원이라 가을이 되면 단풍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로 붐빌듯한 곳입니다. 공원의 끝까지 걸어가면 내장 저수지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물가 풍경이 시원해서 잠시 쉬어가기 좋았어요. 오늘 저녁은 영식이가 너무 맛있다며 극찬했던 소고기 전문점 순정축협 한우 명품관을 찾았습니다. 개인 인터뷰에서도 언급할 만큼 만족스러웠던 곳이라 저도 큰 기대를 하고 방문했어요. 이곳에는 3가지 소고기 세트 메뉴가 있어요. 명품관 VIP, 명품관 스페셜, 모든 것. 저희는 명품관 스페셜 모든 세트와 함께 육회 비빔밥, 사고루거지탕,
비빔냉면을 주문했습니다. 육회 비빔밥은 고추장을 많이 넣었는데도 간이 새지 않고 담백했어요. 사골 우거지탕은 나오자마자 밥을 바로 말아 먹었는데 밥이 살짝 불면서 국물과 완벽하게 어우러져 든든한 한 끼가 되었어요. 그리고 비빔냉면은 매콤달콤한 맛 덕분에 숟가락이 멈추지 않고 순식간에 흡입했습니다. 육회 비빔밥, 사골 우거지탕, 비빔냉면 세 가지 메뉴 모두 소고기와의 조합이 정말 잘 맞아서 결국 세 가지 메뉴를 싹 다 먹고 준비된 소고기까지 깨끗하게 비워버렸습니다. 이번에 들른 곳은 이올 스페이스예요. 나는 솔로 27기에서 마지막 데이트 상대로 여자들이 선택할 때 정수기의 반전 선택으로 정숙, 영자, 영수가 함께 방문했던 장소랍니다. 이곳은 블루리본에 선정된 곳으로 외관만 보면 마치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온 듯한 세련된 분위기가 느껴져요. 야외 공간도 굉장히 넓어서 실제로 야외 결혼식이 열리기도 한다고 하네요. 주문을 마치고 앉아있는데 어디선가 다가온 고양이 한 마리가 다정하게 다리를 부비며 반겨주었어요. 반가워 야옹아. 어느새 정흥여행의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아침 겸 점심은 여자의 선택으로 순자와 광수가 함께 방문했던 갈비찜집 독가비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니 이미 그들의 발자취가 남아있었습니다. 아직 11시 반이었는데도 벌써부터 홀이 하나둘씩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역시 소문난 맛집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기다리던 갈비찜 소자가 등장했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데 향기부터가 밥도둑이 따로 없더랍니다. 한 점 집어보니 고기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가위도 필요 없이 젓가락만으로 살짝 집으면 그대로 발라졌어요. 김치에 싸서 한 입, 깻잎에 싸서 또 한 입. 먹을 때마다 다른 조합으로 색다른 맛이 느껴져서 한 입 한 입이 행복 그 자체였답니다. 갈비찜에 빠질 수 없는 친구, 바로 냉면이죠. 이 집 냉면은 직접 면을 뽑아내서 그런지 쫄깃쫄깃하고 시원해서 갈비와 환상궁합을 자랑했어요. 식사의 마지막은 역시 철판 볶음밥으로 마무리. 볶음밥을 싹싹 긁어먹은 뒤 바닥에 남은 오릇한 누룽지까지 챙겨 먹으니 더할 나위 없이 든든했습니다. 게다가 직원분들 모두 친절하셔서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었던 점도 큰 만족 포인트였어요. 정음 여행의 재미를 장식하기에 딱 맞는 한 끼였습니다. 정음 여행의 마지막 방문지는 바로 아웅카페입니다. 나는 솔로 27기에서 영식과 순자가 데이트하고 커플 사진을 남겼던 곳이기도 해요. 비록 두 사람은 최종 커플로 이어지진 못했지만 영식이의 진심 어린 마음을 깨닫는 장면은 보는 이로 하여금 뭉클함을 안겨주었죠.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야외에는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고 실내에는 모래 놀이터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제격이랍니다. 카페 내부는 깔끔하고 세련되었으며 벽만한 통창 너머로 펼쳐진 풍경은 마치 그림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저는 창문이 보이는 자리에 앉아 레모네이드와 아이스 초코라떼를 주문해 달콤하게 당분을 충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박 3일 동안의 나는 솔로 27기 정읍 촬영지 여행을 마쳤습니다. 출연자들의 발자취를 따라다니며 마치 한 편의 드라마 속으로 들어간 듯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참고로 이번 정읍 여행에서 사용한 2인 기준 경비는 총 55만 천 원입니다. 나는 솔로 27기의 감동과 여운을